뭘 해도 성공하는 사람,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남을 사람. 이런 사람들 이제 독하다고도 하고. 네, 유능한 거죠. 어쨌든. 예, 나도 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쟤는 뭘 맡겨놔도 참 잘하래. 쟤 성공하래야. 나는 뭘 해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다지 남보다 뭘 유난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근데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유능해져야 되는데, 그쵸? 유능해져야죠. 유능한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가진 것만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거나 누가 그러더라. 순진하거나 착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뭐 이렇게 다단계? 이런 거에 많이 빠진다고. 오히려 귀가 얇고 남의 말 잘 믿고 이런 사람들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현명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보면 나만 갖고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참 잘 이용을 해요. 대부분 유능한 사람 옆에 있으면 좀 피해를 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유능한 사람들은 이런 인간관계 하나도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내가 리액션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관찰을 해요.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류의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류의 사람을 싫어하고, 일단 이거를 딱 분리를 해서 나를 제외시키고 외부의 요소들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고 관찰을 일단 많이 해요. 그 다음엔 나를 관찰해요. 나를 관찰해서 나의 이런 장점은 이 사람에게, 나의 이런 단점은 이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나의 어떤 부분은 이 사람과 같이 하고, 그러면서 발언을 해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접에 가요. 토의를 해요. 토의를 하는데 우리는 자,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라고 점수가 나오느냐, 면접관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 보면 민폐를 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처음에 어떤 사람이 승질 급한 사람이 우리 회사는 중국 진출해야 돼요. 왜? 중국 시장이 크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승질 급한 사람이 반대파가 나와. 안 돼요. 중국은 법이 맨날 바뀌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파산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러면 중국으로 가지 말자. 승질 급한 사람이 2명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3번째 사람이 나와요. 3번째 사람이 나와서, 자, 중국에 가지 말자고 가자고 하는 사람의 말의 장점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가지 말자고 한 사람의 장점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장점 2가지씩만 놓고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3번째 사람이 리더십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에 2 사람은 피해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상황을 나하고 같이 엮어서 같이 흘러가면서 내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잘하는 거야. 수면에서. 이때 A라는 사람이 올라올 거야. 그러면 내가 내려가 있다가 올라오고, 다시 내가 내려가면 B라는 사람이 여기서 치고 들어올 거야. 그러면 내가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대인관계를 머릿속에 넣고 마치 내 팀이 아니지만 내 팀인 것처럼. 강의를 해도 그래요. 강의를 해도 여기서는 학생들이 웃어줘야 돼. 여기서 학생들이 질문이 들어와줘야 돼. 강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강의를 할 때 그 호흡을 재면서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강의 외에 딴 얘기를 할 땐 3분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왜? 토익을 들어왔잖아. 근데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재밌는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목표를 흐리잖아.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는 3분 이상 들어가면 안 돼. 하지만 재밌는 얘기가 없어도 안 돼. 이런 식의 분석.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의 소통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팀이 아니냐? 거기서 돈 내고 들어오는 학생들이잖아. 마치 내 팀처럼 움직이거든요, 강의실에서. 근데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어도 내가 이때 상사한테 이런 말을 하고 처음 의견을 내는 게 이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게 유리하다. 아니면은 내가 이럴 때는 입을 닫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판단 같은 것들이 주변과 어우러지면서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 내가 싫어. 이렇게 감정이 드러나거나 자기의 의도대로 상황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도를 넣고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는 주변과 호흡을 맞춘다는 거죠. 근데 요즘 20대들이 못하는 게 20대는 자기는 자기를 알아. 나는 내가 뭐가 좋아, 뭐가 싫어가 확실해. 근데 문제는 주변을 관찰하지 않아요. 너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야.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좀 봐.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라는 건 비율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리액션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게 예측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합이 맞아 들어갈지가 예측이 되고 그러면 그게 팀이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나 내 사람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의견이 이게 조율될 수 있는 그러면서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 공식적인 리더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오피니언 리더가 되면 그게 그 사람이 빠지면 뭔가 허전한 거야. 얘가 우리 모임에서 총무도 아니야. 회장도 아니야. 근데 걔가 없어. 그럼 뭔가 허전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존재들이 대부분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죠. 그게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가장 강조하는 건 내 역할을 상황 속에 놓고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예측하면서 같이 움직이면서 내가 튀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내 주변의 인물들과의 관계, 일과 나의 관계.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 갖고 살면 나는 너무 많이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 게 아니라 그렇게 상황을 끌고 가는 거야. 도와줄 수밖에 없게끔. 왜냐하면 그 역할 중에 나도 끼어 있으니까. 그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그러니까 좀 넓게 인간관계를 가져서 같이 움직여줘야 성과도 빨리 나고 그 중에 내가 코어, 중요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에 대한 평가도 높게 받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나 혼자는 아무리 잘나도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기는 힘들어요.